는요, 오세훈 이야기를 할 건데, 지금 내곡동 이야기만 주구장창해서 감성적으로 와닿지 않는 분들도 좀 꽤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어떤 분들한테는. 그 무상급식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래. 오세훈이 센스가 애매하잖아요. 무상급식 반대했던 투표에 대해서는 반성한다면서도 세금급식이라든지 부자급식이라든지.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이 바뀐 게 없어요. 투표 때문에 뭔가 여기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대충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저는 오세훈이 시장이 되면 몇 년 안에 무상급식을 없어질 수도 있겠다는 위기의식을 한번 가져보는 거거든요. 맞아요. 없애거나 질을 낮추거나 문제가 있어서 스스로 중단하게 만드는 쇼를 할 수도 있죠. 무상급식 여러분들 기억하시기엔 위험이 참 많습니다.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 않고 납품업자를 게으른 사람으로 바꾸거나 영양사를 해고하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거나, 아시겠지만 보수 쪽에서는 영양사를 그저 밥해주는 아줌마 취급하는 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놓고 그렇게 그렇게 얘기한 놈들까지 있었어요. 오세훈은 그런 식의 꼼수를 충분히 벌일 수 있습니다. 왜냐? 자기가 시장을 사퇴한 이유가 세금 급식에 반대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당이 반대했고 자기가 투표를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있긴 했지만 자기는 반성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이 소신이라고 쓰는 게 뭔가 실천해서 상황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걸 다시 복구를 하더라도 하는 게 소신입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주장하다 만 거죠. 근데 오세훈은 자기 소신이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기왕에 한 거니까 유치원급식은 어떻게 할 건가요? 유치원급식이야 뭐 하기로 한 거면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뭔 놈의 시장이 정책적 결정조차 자기 소신이나 철학 없는 건 그냥 그러려니 하겠다고. 국정연결이니까. 그 모든 걸 해놓고 자기가 뻔뻔하기 짝이 없는 게, 분명히 자기가 시장직을 걸었어요. 그걸 통해서 국회의원 한 번 더 안 하겠다로 재미봤던 사람이 시장직도 걸면서 이렇게 해서 자기가 다시 확실한 보수의 대선 후보가 되겠다라고 꿈꾸다 망해먹은 거거든. 배팅하다 망한 거예요. 이거 도박이에요, 도박. 근데 지금도 놓고 앉아서 뻑하면 조건부로 안철수 나오면 안 나온다 그런 도박을 또 했다가 그다음에 나왔다가 지금 운 좋게 2번 연속이고 이 짓거리 또 하는 거죠. 제가 보낸 사진 중에서 맨 마지막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무상급식을 하기 전까지 우리 애들한테 어떤 걸 내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한번 이거를 갖고 왔어요. 한번 보세요. 자, 이거는 모든 학교에서 썼던 급식 신청서는 아닌데 근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를 갖고 온 거거든요. 무상급식을 지원하려면 어떤 신청서를 써야 되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걸 애들이 썼어요. 그거를 애들이 한번 보세요 지금. 아이들의 자. 아픈 구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처가 되는 것이죠. 왜 이런 게 문제가 되느냐. 결국 사람들에게 조사를 하지 않고는 얘들이 급식을 먹어낸가 아닌가를 알지 못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건. 그러다 보면 선별급식을 하면 저거 보세요. 그거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죠. 왜? 알리고 싶지 않은 자, 것까지 알려야 되는 거예요. 자가냐 전세냐 월세냐 그다음에 뭐 집에 재산 소유, 그래서 자동차 있느냐 없느냐, 자동차가 얼마짜리냐, 그다음에 그 부모님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냐 아니냐,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조식 석식 먹느냐, 뭐 학기 중에 토 공휴일에 먹느냐, 동사무소에서 지원받고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런 걸 다 썼어야 된다니까. 지원을 지금 보세요? 받고 있으면 보이세요? 안 주고 사람들에게 정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 저는 저거를 피눈물을 흘리면서 애들이 썼어야 된다고. 내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 어렸을 때? 그 시절은 그 시절이었으니까라고 치더라도 무슨 생활 실태 조사 이런 거 하잖아요. 예. 저거가 돼. 텔레비전? 있는 사람 없음. 손들어. 피아노, 뭐 이런 거. 냉장고 없음. 피아노 당연히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걸 적게 했잖아. 그런 걸 적겠다. 우리 집에 트랜지스터 라디오 하나 있었거든요. 되게 모욕적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근데 지금 시대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나도 거예요. 기억이 그때 반에서 우리는 심지어 소를 들게 했어. 이런 어떤 선생인지 내가 진짜 그때 잠깐만, 형은 잘 살았잖아, 근데 나보다는. 아니라니까. 근데 상대적 박탈감이야 이거는. 어. 피아노, 그런데 애들이 몇이 딱 손을 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와 그러면서 다들 부러워하고. 비디오 또 몇이 손을 든 거. 없었어 다. 그냥 갑자기 나는 굉장히 못 사는 애가 되는 거야. 상대적으로 잘 살았다고 그랬잖아. 그런데도 못 사는 애가 되는 거야. 뭐 성인지 감수성 그래가지고 내가 상대방한테 한 말 자체가 기분 나쁘면 성폭력이 돼 이야기하잖아.
이런 건 왜 고칠 생각을 안 해? 우리 사회는 더 심각한 건데. 언어 폭력을 원래 노상해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릴 때 두들겨 맞을 때 꼭 나오는 소리가 네 애비 뭐 하시노?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가 힘세면 안 때리고 안 그러면 때린다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급식을 주기 위해서 이걸 구분하는 이런 서류 처리 선생님들 행정이 많은 건 둘째치고 그럼 이 기준은 어디까지 줄 건지 안 줄 건지 우리 쪽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군지 아닌지 산업 발전 시대 초창기엔 몰라서 그랬다 칩시다. 지금은 인권을 얘기하는 시대에 이런 식으로 밥 주고 안 주고 그야말로 애들 밥 먹는 거 뭐하면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지가 부자라고 생각되는 애들 부모는 학교에 돈 내 급식비. 그러면 자발적으로 그거 내면 모아서 되잖아. 더 좋은 반찬 만들어주면 되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이게 이제 이게 만약에 서울시 의회도 있고 서울시 교육청도 있는데 31일 날 오세훈이 관훈 토론에서 한 말이에요. 저는 최상위 2에서 30%에게만 무상급식을 주지 말자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20%까지 양보했습니다. 이따위로 얘기했어. 새끼가. 그러면서 그 안철수랑 토론할 때 뭐라 그랬냐면 그건 무상급식이 아니라 세금급식이다. 세금급식이라서 반대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일종의 시정 마비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게 당연하죠.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 설마 어떻게 무상급식을 없애냐 할지 모르는데요. 없애지 못할 수는 있는데 이것 때문에 생기는 논란도 어마어마하게 벌어질 거예요. 제가 증언 하나 할게요. 어떤 식으로 없애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겪은 일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가 대학로에서 연극했다는 거 다들 아시죠? 오세훈이가 시장에 있던 시절에 그때 시절에 사랑 티켓이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했었어요. 근데 이 사랑 티켓이라고 하는 제도를 오세훈이 대표적인 예술인 지원 제도로 아주 엄청나게 자랑했습니다. 지 마누라도 연극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극하는 사람들한테는 오세훈의 인기가 제법 좋았어요. 사랑 티켓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랑 티켓의 그 재원이 어디였느냐. 서울시도 돈이 있었지만 복권기금에서 주로 재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복권기금이랑 서울시에서 그걸 매칭시켜가지고 그 퍼센테이지별로 같은 돈을 내가지고 전체 돈이 지원이 되는 거였어.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또 때문에 난리가 나. 매일매일 언론에서 로또를 가지고 사람들 다 죽일 거냐, 로또에 목숨 걸게 할 거냐, 도박을 조장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다 지랄들을 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거를 로또가 2,000원짜리였어 그때. 그런데 그걸 1,000원짜리로 바꿔요. 바꾸니까 복권기금이 뚝 떨어져. 뚝 떨어지니까 오세훈이가 한 짓이 뭔지 아세요? 옳다구나 하면서 자 사랑티켓 기금으로 줄 돈이 국가에서 이렇게 줄어들어서 나왔으니 우리도 거기에 매칭으로 줄이겠다. 예. 그래서 그 전해보다 그 전체 금액이 절반이 되는 거야. 그런데 사랑티켓을 12월 달에 제일 많이 팔리니까 12월 달에 그 다음 예산이 책정되기도 전에 사람들은 티켓을 다 팔았네? 예. 1월 달에 딱 되는데 갑자기 그따위로 나오니까 서울시가 그따위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서울시가 만약에 예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었다면 복권기금이 그렇게 줄어드니까 그럼 우리가 긴급으로도 재원을 마련해서 키우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 이건 노무현 대통령의 실정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줄이겠다. 거기서 피눈물 나는 그 연극인들은 3월 말까지 돈 한 푼을 못 받았어요. 티켓을 다 팔아놓고. 그냥 이런 짓을 하는 게 오세훈이에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오세훈이 들어서게 되면 서울시 의회와 마찰이 있을 겁니다. 예전 기억들, 기사들 살펴보시면 알 텐데요. 그 당시에 민주당 추론으로 무상급식하게 되면 얼마 들어가냐 했었을 때 나온 게 695억 원이었어요. 700억이 5억 부족한 돈이었는데 맞아요. 주민투표를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182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투표를 3분의 2 안 정도? 하면 4분의 주민투표를 안 하는 것만으로 일단 웬만한 애들 밥을 다 먹일 수 있어요. 몇 달 동안.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왜 정말 복잡한 일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 안 하고 뇌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좋지 않아 하게 되면 좋지만 이 금액을 따져보면 서울시가 제대로 안 되게 되면 저는 두 가지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애들 다 밥 먹이는 건 공산주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북한과 관련된 얘기라고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해주는 따뜻한 밥 먹을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하면서 무언가 껌수를 지고 그러면서 부정부패가 있느냐 어디 따지다 보면 급식에 대해서 여름철 되게 되면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 반드시 나와요. 그건 어떤 과정이든. 그건 안타깝지만 우리가 그걸 막을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는데 한두 군데 방심하라거나 냉장고 문 열어두고 상하게 만든 다음에 하게 되면 끝이야. 그러니까 사보타지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전체 실태 조사를 위해서
시기를 좀 늦추는 것만으로. 그러면서 언론 동원하면 금방 없어질 수 있어요. 장난 같으세요? 맞아요. 충분히 가능한 상황. 충분히 가능해요. 그때 당시에 어. 사랑 티켓으로 대란이 났을 때도 어땠냐면 1월에서부터 3월 말까지 티켓을 다 팔아놓은 사람들이 돈 한 푼을 못 받았어. 거기서 돈이 안 나와서. 그런데도 언론에서는 다 뭐라고 했느냐. 다 그냥 서울시 찬양만 하고 있었어요. 사랑 티켓 제도에 대해서 심지어 온갖 칭찬들을 하고 있었어. 왜? 그러니까 여기 언론이 장악됐으니까. 여기 이야기 해드릴게요. 오세훈이 안철수랑 했던 토론에서 세금 급식이라고 말했던 것을 유심히 봐야 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세금 급식이란 아니 그러면은 무상 급식이 아니면은 지 개인 돈으로 줬답니까? 세금 급식은 당연한 건데. 그렇지.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변질될 수 있냐면 서울시 예산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무상 급식 예산이 서울시 교육청이 50% 되고 서울시가 30% 되고 자치구 각 구별로 20%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되는 30% 예산이 없다고 안 줘버리는 거예요. 안 준다니까? 그럼 무상급식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거거든. 맞아요. 똑같이 내가 말한 게 그거야. 근데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이 있냐면 홍준표가요 놀랍게도 경남도지사 취임할 때 무상급식 추진하겠다고 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자기들 예산 줄인답시고 예. 가장 먼저 뺐던 게 무상급식. 얘들 무상급식을 없앴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세훈도 지금 무상급식은 계속 가겠다고 하지만 언젠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국민들 선동하기 위해서 세금으로 이렇게 부자들한테까지 밥을 공짜로 주는 건 잘못됐다고 틀 가능성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감이 그때 당시에 교육감이 계속 항의를 하면서도 우선적으로 우리는 지급을 먼저 하겠다. 나중에 근데 예산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뭐 9월 이후에는 돈이 없어서 못 줄 수 있다. 7월 이후에는 돈이 없어서 못 줄 수 있다. 맨날 그러고 있었다고. 그래서 무상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안 좋아지게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그거 지자체장이 가능합니다. 그걸 안 줘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 하후 상박이 오세훈이 얘기하는 안심소득입니다. 그는 그러니까 좀 형편이 어려운 분에게 넉넉하게 지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 주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방식이 어떻게 나갈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중간에 셀 수 있는 게 있고 똑같이 지급하지 않으면 어디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과정에서 떼어먹는 게 나오는지 이거를 아마도 대선 전쯤에 터트려서 민주당 욕하게 만들겠죠. 자. 무상급식도 제대로 끌고 가지 못하는 민주당.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 갖고 왔어요. 노컷 V에서 지금 보도한 내용이거든요. 어울림센터 지가 다시 어울림센터 만들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찾아가가지고 장애인 정책을 갖다가 전달합니다. 하도 어울림센터 못 날리겠다고 받았다, 했다가. 못 받았다고 하니까 직접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딱 받고 같이 사진 찍고 이거 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사진을 찍어요. 일단 그리고 그 멋지게 다음 장면 찍죠.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는. 되돌려줍니다. 이거 왜 되돌려줘요? 그러니까 이거 가져가셔야죠. 진짜 골 때리는 거 아니에요. 어저께 저는 이러는 거야 사진 찍고 나서. 박영선 캠프에 가서 장애인 담당, 장애인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이 우리 서울시장 캠프 내에서 장애인 본부가 만들어져서 직접 하고 계신 분의 성함을 들었어요. 어울림센터 정말로 사람이 낯짝이 뻔뻔해도 유분수지 장애인과 함께하는 첫 번째 공간을 없애버리고 예. 그런 거 20개 더 짓겠다고 한 건데 그것도 안 짓겠다라고 버틸 확률이 높으면서 당연하죠. 그리고 하는 게 뭐냐 눈앞에서 딱 받고 전 장애인에게 이렇게 좋은 이미지 사진 하나 찍고 사진 영상팀 끝나고 나면 다시 돌려주잖아. 이거 여기에요. 그리고 그 돈 공식적으로 갖고 접수하세요. 그 이거 돈 하는 갖고 거죠. 지금 한강도 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뱃길 파겠다잖아 다시. 오세훈 말은 워낙 거짓말을 많이 했던 인간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건데 KBS가 내곡동 관련해서 또 단독을 냈어요. 목요일 날. 근데 그 단독이 뭐냐면은 처남이 내곡동 갔다 그랬잖아. 근데 처남은 학교에 있었어. 그 증거를 찾았어 KBS가. 이 정도 되면요. 오세훈 말은 어떤 말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잠깐 뭘 찾았다는 거야? 처남이 학교에 그냥 있었다고 내곡동에 측량하러 간 게 아니라 그러면 이 거짓말에 대해서 합의해야죠.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기할 때 갑자기 큰 처남, 작은 처남 뭐 이런 식으로 처남이 둘이 나오죠. 하나 빼놓고 딴 사람이 갔다는 식으로 해놓으려고 자기는 안 갔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러면서 자기 처남은 그러면서 한다는 초토화됐다 이딴 소리 나오고 어? 있죠. 뭐 기업 앞에 겸손해야 된다고? 시민 앞에 겸손해야지 무슨 기업 앞에 겸손해? 정말 놀라운 정말 그런 정치인인데요. 이게 무슨 정치인이야? 그러니까 양아치지. 정상적인 나라 같으면은 시장 후보로 나오기는 수도 없어. 처벌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 용산 참사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사과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나와서 매우 폭력적인 저항이 있어서 그게 본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서 전철련이 옆에서 삼자 개입을 하고 그리고 뭐 쇠구술, 돌멩이 이런 거. 쇠구술도 그때 당시에 인권위원회랑 이런 데서 다 밝혔지만 그거 자작극이었어요. 쇠구술 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없어. 피해자들 중에선 용산 참사 피해자들 중에서. 아, 그렇지. 그게 이제 빌미가 됐지. 진압의 그걸 진압에 빌미를 시켰는데 그게 다른 쪽 용역이나 이런 쪽에서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들도 나왔어 다. 일단 박원순 시장 있고 난 다음에 용역이 막대 휘둘려서 그렇게 큰 참사가 나는 거 이거 어떤 식으로든 막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세훈이 워낙 개판을 쳐왔기 때문이에요. 이게 급하게 밀어붙일 것도 아니고 저희가 기가 막혔던 게 용산 참사가 난 다음에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습니까? 그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었던 거였었어요. 원래 거기는 개발 대상도 아니었어요. 그 건너편 길 건너편에 그 철도 부지를 개발하는 게 드림어부였는데 근데 갑자기 지가 그 한강 르네상스를 갖다가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강변이 터져 있어야 되는 거야. 지 정치적 욕심 때문에 그거를 갖다 한강변을 튀어나오고 그 서빙노동을 갖다 같이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서 포함시켜서 예. 거기서 근데 삼성물산의 입장에서는 난데없이 거기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뭐 밀어준다니까 좋긴 하지만 시간이 돈인데 계속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용역 깡패들을 갖다 지원하고 거기에 경찰들이 가서 용역 깡패들을 막아줬어. 그 방패로. 그리고 뒤에서 용역 깡패들이 물대포를 쏘고 그게 사진으로 다 있어. 오세훈의 만행은 저희가 방송 켜놓고 시작해서 작정하면 성소영이랑 저랑 24시간 이상 그럼 떠들어도 밤새고 떠들 수 있어요. 밤새고 떠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민주당이 흡족치 않다, 잘 못했다, 뭐 김상조부터 거지갑은 어디 갔냐 얘기까지 나오는 거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민주당에 불만 갖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속도 얘기하십니다. 양이 넉넉하지 않고 속도가 빠르지 않다 얘기하는데 방향이 틀리다 얘기하시는 분은 전 단 하나도 못 봤어요. 방향을 잡지 못하고 아직 출발 못한 것들도 있지만 이게 정말 뚝딱 찍으면 나오는 즉석 사진이나 디카 사진 같은 게 아니라고요. 정책을 만들고 나가면 힘든데 오세훈은요. 그런 가치를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 했던 일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정도 공직자면 10년치 후에 잘 나가던 오반호사는 빼곡하게 일정 챙겨주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증거 하나 없이 오로지 거짓말로 해가면서 이제 좀 지지율이 차이가 난다는 그 가짜 여론조사들 보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 자기가 이기니까 이제 막말을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요. 용산 참사도 참사가 아니고 그거는 폭력 행위에 대한 정당한 이런 얘기하는 사람을 시장으로 어떻게 뽑습니까? 저는 어저께 그럼 미얀마 군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박영선 예. 캠프 갖고 들었던 기가 막힌 게 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 짓겠다고 예. 맹꽁이 한 마리당 300만 원씩 주고 2억 몇천 주고 저쪽에 하늘공원에 옮기기로 했었대. 맞아요. 그러고 했었다가 그걸 옮겨놨던 걸 다시 가져오려면 원래 있던 월드컵 공원의 맹꽁이와 아닌 걸 구분해야 되니까 맹꽁이 앞발 하나씩 자르자고 얘기하고 네. 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데 그게 실제 안으로 다 서울시에 올라갔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다 뭐에 맥혔냐? 그러면 올챙이는 어떻게 구분할 거냐? 올챙이는 뭐 할 거냐? 이런 상황에 하가면서 진짜 기도 안 막히네. 근데 한 마리에 300만 원 이주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무슨 일을 하든 꼼꼼하게 챙겨 먹겠다는 MB식 발상입니다. 그렇죠. 빼먹을 수 있는 건 다 빼먹겠다. 오세훈이 10년 전에 과도한 자존심, 자만심으로 시장직을 던졌어요. 내가 이거 걸고 다시 영웅이 돼서 그때 이렇게 많은데 애들 서너 달 밥 먹일 수는 돌고 주민투표를 하고 그때 81만 명을 동원해서 주민투표 필요하던 동의반들하고 돈 사무소 뭐 온갖 사람들 동장들 돌아다니는 거 다 알아요. 그랬는데 실패하고 나갔는데 이제 말을 뒤집죠. 민주당 때문에 시장 때려쳤었다. 이런 사람을 민주당의 속도가 늦다는 이유만으로 내 승에 차게 빠르게 못했다는 이유로 오세훈을 다시 시장을 뽑겠다면 정말 살고 싶지 않아요. 여기에 이수도 씨. 계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겠지. 아, 없죠 우리 쪽은. 난 주위에 이런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저쪽이 선동했던 논리가 뭐냐면 왜 부자들한테 밥을 공짜로 줘요?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알잖아.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냅니다. 그러면 세금 많이 낸 사람들한테 밥을 또 돈 받고 줍니까? 그러니까. 그 논리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들한테는 3,800원짜리 밥 먹일게요. 그 대신 모두에게 밥을 먹이는 만큼 부자들이 이 시스템의 혜택을 더 많이 보니까 세금을 더 내시라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심플한 얘기. 그러니까 그 시장 하는 사람의 그걸 반대했던 이유는 사실 간단하다니까요.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걷게 될까봐 그 세금을 덜 걷게 하려고 그지랄한 가난한 거죠. 사람들을 선동한 거야. 맞아요. 난 지금도 기억해요. 내 아래층에 살던 그 젊은 부부 중에 여자 진짜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 왜 부자들한테 돈을 또 안 받고 공짜로 밥 먹여주냐고. 근데 그 얘기를 어디서 프레임을 만들어서 유포를 했느냐? 국정원에서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부자 급식이라고 강조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라는 게 사찰 문건이 나왔잖아. 그때 당시에 홍보기획관이 누구예요? 그때 당시에 정무수석이 박형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지 마셔야 되는 게 부자들한테 밥을 왜 공짜로 주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핵심은 아까 화면에서 봤듯이 쟤는 공짜로 먹는 애고 나는 아버지가 부자여서 그냥 돈 내고 먹는 애고의 그 계급이 만들어지는 걸 방지하자는 맞아요. 거거든요. 몰라요? 쟤는 공짜로 먹는데 돈 내고 먹는데 자기들끼리 모를 것 같습니까? 그런 세상 만들지 말자고 지금까지 민주주의 발전해 온 건데 이거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야. 성경에 바울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 니들끼리만 그렇게 처먹으려면 집에서 처먹어라. 교회 나와서는 똑같이 나눠 먹어라. 이게 바울이 얘기야. 고린도 교회가 왜 욕먹은 줄 알아? 바울한테? 그렇게 해서 욕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오늘날의 교회들이 그러는 거예요. 부자들한테 돈을 퍼주는 그런 정책을 하다가 나라를 갖다 거덜낸다고.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이거는 교회가 아닌 거지. 이단이에요. 자, 어쨌건 오세훈은 지금 나오는 보도들에 의하면이라도 어떤 말을 해도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말을 어떻게 바뀔지 몰라. 그럼요. 그래놓고 나중에 한 1년 후에 무상급식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기업 앞에 겸손해야 된다. 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말할 때 여지를 좀 남기긴 합니다. 네. 왜냐 기억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기업 앞에 겸손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여지를 좀 정말 그 미싱사서 역겨워요, 보내겠다고 정말. 했었던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알겠어요. 내 마음속에는 무상급식이 없는 사람이죠. 그 땅이 내 마음속에 없어. 무상급식이 내 마음속에 없고. 소세지 반찬이 내 마음속에 없어요. 어울림 센터도 내 마음속에 없어. 있는 거는 마누라와 처가 땅밖에 없어. 나는 오세훈 진짜로 4월 7일 날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 확실히 영원히 돌려보내야 됩니다. 영원히. 다시는 저 서툰 입을 벌지 못하게 만들어야 알겠습니다.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한테 고비일 수 있지만 이 고비 넘으면 쉬워져요 앞으로. 그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